세종시로 87권 세종 21년 10월 8일 개미 첫 번째 기사 1439년 명정동 4년 함길도도 후절제사 김종수에게 기순해오는 혼란의 대책에 대해 전지를 내리다. 지난해 혼란이 기순해온 처음에는 생각하기를 이제까지 통하지 아니하던 먼 지방 다른 종류가 스스로 기순한다는 것은 진실로 가상한 일이라고 하여 사람 수의 다수와 문서의 인신이 있고 없는 것을 묻지 아니하고 오는 대로 받아서 다 서울로 보내어 여질이 있게 관대하며 모든 소용되는 것과 필요한 것은 허락하여 들어주지 아니한 것이 없었는데 그 후에 살력위 도지위 사흘 공개의 문서와 목홀라위 지위 모단계 문서에는 극묵 이하위의 인신을 빌어 찍었고 호령이 주위 의시응가 가론가 아호 등은 원나라의 몽고 인신을 찍었으니 이 같은 간사한 무리가 꽤 많아서 낱낱이 들어 말하기는 어려우나 생각하건대 저 무지한 놈들이 본래부터 통섭함이 없이 각각 제 스스로가 어른이라고 하는데 소식을 듣고 서로 이끌어서 거짓 문서를 꾸며가지고 서로 꼬리를 이어서 오니 만약 법을 세워 금지하지 아니한다면 그 형세가 반드시 깊고 먼 곳에 흩어져 사람들까지 다 일어나 올 것임에 비단 역참길에 폐해를 끼칠 뿐 아니라 장차는 재물과 피륙이 탕진되어 마침 갑자기 박대를 하게 되면 반드시 원한을 품고 변란을 일으키고야 말 것이다. 비록 중국 같은 큰 나라로도 오히려 병부에 황제의 칙지를 받들어서 요동, 광명, 영평, 산해관 등처에 이첩하여 총병이라든가 진수 등 관원이 만약 북경 밖에 각 위의 달단, 야인, 여진 등 잠류가 북경에 가려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인신이 찍혀있는 문서를 대조 헌문하고서 다만 2, 3인 혹은 4, 5인의 하나여 북경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고 만일 인신이 없다면 마음대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우리나라는 토지가 넓지 아니하고 곡식과 피륙이 한이 있는데 한 있는 물건을 가지고 한 없는 나그네를 응접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니 이제부터는 변방지키는 여러 장수가 만일 여러 곳의 혼란이 들어와서 서울로 올라가려 하는 자를 만나거든 명백하게 점검하여 다만 인신 있는 서류를 가진 자는 전대로 들여보내고 만약 인신과 서류를 갖추지 못한 자는 마땅히 거절하여 말하기를 전에 너희들이 왔을 적에는 우리나라에서 먼 지방에서 고생하여 가며 온 사람이라 하여 모두 예의를 갖추어 응접하여 호대하였거니와 근자의 각 위의 추장이 보낸 바의 사람들은 가지고 온 인신이 혹 다른 위의 인을 찍었거다 혹 몽고 글자의 인을 찍어서 간사한 일이 많으므로 우리나라에서 법을 정하여 비록 이전에 교통하던 사람이라도 만약 인신 없는 빈 문서를 가진 자는 예를 차례 응접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또 주는 물건도 없게 되었다. 이는 너희들이 자취한 것이니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를 탓하겠느냐. 너희들이 비록 서울에 들어간다 하여도 먼 지방 먼 길에 수고만 하고 이로울 것은 없을 것이다. 하물며 변장이 마음대로 들여보낸다면 역시 죄책이 있는 것이다. 이같이 잘 말하여 들여보내지 말고 형편에 따라 물건을 주어서 도로 보낸다면 접대하는 패단이 좀 들어질 듯하니 경의 의견은 어떤가 잘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다. 세종 7월 87권 세종 21년 10월 8일 개미 두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가 외인 구류를 잘못한 처치사 이각에게 죄주기를 청하다. 경상도 관찰사가 치게하기를 대마도의 종정승이 보낸 상관인 사모다로와 선주 연시로 등이 문서를 고쳐 써가지고 방자스럽게 장사를 왔다고 하므로 처치사 이각에게 이문하여 구류하게 하였더니 연시로와 상관인 오난사모 등 20인이 작은 배를 타고 도망하여 저희 본토로 돌아갔습니다. 각이 변장으로서 군령이 엄하지 못하여 섬 오랑캐로 하여금 텀을 타서 몰래 돌아갔사와 국토를 삼가 지키는 뜻에 어긋난 바 있사오니 죄를 주게 하옵소서 하니 예조로 내리었다. 세종시로 87권 세종 21년 10월 8일 개미 세 번째 기사 흉년등 경기도의 충청도 국고 3만석으로 진출하다. 호조에서 아래기를 경기에 흉년이 들었사오니 충청도 각 고의 국고에 있는 쌀콩 3만석을 옮겨다가 진율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87권 세종 21년 10월 9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아차산에 거둥하여 사냥 구경하고자 이천에 있던 양녕대군을 부르다. 세종시로 87권 세종 21년 10월 9일 갑신 두 번째 기사. 공신 범죄자는 공사주로 나눠 범죄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공신의 호는 범죄한 자의 횟수를 한정하지도 않고 공사의 죄임을 묻지도 않고서 삼범자는 일체로 다 파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사오니 이제부터는 일체로 공신의 후손으로 동서반의 관직을 받은 자는 3년만큼씩을 한 고사기로 삼고 한 고사기 동안의 굴령을 어기었거나 시박죄를 범한 자 외의 자범인 자로서 사주를 3범, 공주를 5범 한 자는 모두 법에 의하여 논죄하되 비록 파면하기에 이르지 아니하여더라도 반드시 파면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87권 세종 21년 10월 9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인장을 위조한 외인은 숙배를 금하고 바다를 건너갈 양식만 주고 돌려보내게 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종중성의 인장을 위조하여 찍어온 상관인 망고다로 등은 숙배하게 하지 마옵시고 또 음식 대접도 하지 마옵시며 단지 바다를 건너갈 동안의 양식을 조금 주어서 돌려보내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사관원에서 세종시로 87권 세종 21년 10월 10일 을류 첫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이 창을 바르게 세우는 방책을 올리다. 사관원에서 이 창을 보충하는 방책을 헌의하기를 1. 전에 말하기를 한 장정이 경작하지 아니하면 혹 굶주리는 사람이 있게 되고 한 여자가 길쌈하지 아니하면 혹 추운 자가 있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승지역에 등록된 승려는 무려 수만 명이 되었대 근년에 영선으로 도첩을 준 중도 8,800여 명에 내리지 아니하였고 그 외에 빠져서 등록하지 아니하여 도첩이 없는 자들도 몇 천이나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 농사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고서 먹이고 먹고 입는 무리들이오라. 그 입는 옷과 먹는 밥이 모두 우리 백성의 땀과 피이고 환자 쌀을 타가는 것도 바로 이 무리들이므로 해충과 같은 도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전을 바치고서 중이된다는 법은 원전에 기재되어 있고 등록에 거듭 밝혀 있거늘 그런데도 정전은 바치지 아니하고 병력을 회피하여 머리를 깎는 무리들이 3대같이 많사옵되 국가에서는 도리어 죄주지 아니하고 한번 영선이 있으면 역군으로 모집하여 도첩을 주게 되어 그로 인하여 입법한 것이 위신이 없어지고 삭발하는 것이 한이 없사옵니다. 예전에 당나라 여승이 현종에게 말하기를 한 장정이 중이되면 한 장정이 직업을 내어버리게 한 것이다. 없거늘 함부로 간사한 무리들에게 도첩을 주면 불교의 정법을 무너뜨립니다 하였고 송나라 고종도 또한 말하기를 한 장정이 밭 100묘씩을 받는 것임에 한 장정이 중이되면 100묘의 밭을 갈지 아니하는 셈이 된다고 하였으니 대체로 천하의 넓음과 사해의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도 오히려 한 장정이 중이됨을 애석히 여기었거든. 하물며 지방이 좁고 민중이 적은 우리나라이겠나이까. 지금 늙고 젊은 중들은 모두 다 이미 법령을 범한 자이옵니다. 송나라 태조의 조세에 의하여 불경에 정숙하고 계행이 고명한 자를 제외한 40세 이하는 도첩의 유무를 묻지 말고 모두 다 환속하여 귀농하게 하옵시와 각기 제 힘으로 먹고 살게 하오면 백성의 먹을 것이 저절로 넉넉하여 환자를 청구하는 사람이 적게 될 것이오니 어찌 의창의 부족한 것을 걱정하오리까. 그 중에 자원하여 그대로 중이 되겠다든가 새로 중이 되겠다는 자는 일체 육전에 의하여 정전을 바친 뒤에야 출가함을 허락하고 바친 바의 돈으로는 의창의 복식을 보충하는 것으로 영구히 법식을 삼고 역군을 모집하여 도첩을 주는 일은 하지 말아서 국법을 엄하게 세우소서. 1. 우리나라는 산천이 돌고 뻗어서 개간한 전지가 본래 많지 아니하온데 경유의 사사의 전지가 총기하면 7,982결이나 되옵니다. 각절의 주지들이 그 전지의 조세를 거두어다가 의복 안마의 비용으로 하옵고
심한 자는 퇴속하여 사삿집에 있으면서도 사람을 보내어 거두어 받아가지고 주색의 비용으로 쓰기에 이르오니 그 방자함이 이에서 더할 수 없습니다. 가령 이 전지의 소출로서 단지 부처에게 공양하고 중들에게 죄를 먹이는 데에만 쓴다고 하더라도 그 실상 나라 정치에는 조금도 도움이 없사옵거늘 도리어 중과 부처에게 공양하라는 것을 사욕의 비용으로 쓰오니 비단 그 불교를 붕괴함만이 아니오라. 실로 국법을 범하는 것이오니 그 토지 준 것을 혁파하시고 모두 의창에 소속시키게 하옵소서. 1. 우리나라에서 양식을 싸가지고 군에 입대하여 수고하는 자는 모두 다 분전이 없고 각 고을 향리들은 대대로 향리 노릇하면서 위세에 의지하여 권세를 농락하옵되 넓고 전장을 점령하고서도 자루에 싸가지고 먼 곳에 가는 역사도 없고 재산을 늘리고 생업을 불리는 이익만이 있으므로 비록 분전이 없다 하여도 능히 먹고 살아가기에 풍족할 것이온데 유독 이 무리들에게만 위전을 주어서 없는 고울이 없고 그 수요도 외람되게 많사오니 이 전지도 혁파하여 의창을 보충하게 하옵소서. 1. 예전에는 장사하는 자의 호를 구등으로 하여 섬으로부터 되에 이르기까지 곡식을 각각 차등 있게 내주도록 하여 조세를 물지 않은 자가 없었사온데 지금은 장사치에게 세금 걷는 법이 법령에 드러나 있사오니 그 근본을 힘쓰고 끝을 억압하는 뜻이 지극한 것입니다. 그러나 봉행하는 관리가 단지 문구로만 여기고 거행하지 아니하므로 물화를 가지고 농간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백성이 열에 항상 8, 9이온데 뇌물은 써서 면세받는 무리도 또한 많사오니 생산하는 자는 적고 쓰는 자는 많으므로 백성의 먹는 것은 넉넉하지 못하게 됩니다. 송육전의 저자와 전포의 법령을 거듭 밝혀서 행상하는 사람과 전을 보는 사람들의 인구를 계산하여 세금을 거두게 하옵시고 그 거둔 세금의 중의의 관청에서 각각 스스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옵시고 그 세액을 기록하여 호조에 보고하여 의창의 보관으로 하되 영관 덕식으로 삼게 하옵소서. 1. 의창의 거두고 해치는 법이 지극히 자세하옵지만 각 고을 수령이 폐기하고 거행하지 아니하여서 모손하는데 이르렀사온데 그 패단은 4가지가 있습니다. 백성의 생계와 빈도를 미리 분별하여 놓지 아니하였다가 그 환자 내어줄 때를 당하여 빈도를 가리지 아니하고 일률로 다같이 해쳐 주므로 남는 것이 없어 마침내는 군량을 대용하기에까지 이르오니 이것이 그 하나이요. 그 환자를 거두어 드릴 때에 이르러서는 해쳐 준 것이 많기 때문에 거두어 받지 못하고서도 책망을 면하려고 석수를 허망하게 늘려서 필납한 것으로 거짓 보고하니 이 때문에 해쳐놓은 것은 많으나 거두어 드린 것은 적사오니 이것이 그 둘째이며 양국을 내어드리는 고난을 감고와 생리에게 맡겨서 제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내고 드리게 함으로써 환자 주는 혜택은 먼저 부자에게로 돌아가고 거둘 때는 바치라는 명령이 빈민에게 미치게 되며 혜택이 고르지 아니하고 거두고 해치는 것이 분명치 아니하오니 이것이 그 셋째이요. 사객과 빈객이 오고 갈 때에 공용이 부족하면 의창의 전청이라 하여 마음대로 대출에 쓰고 끝내 환납하지 아니한 이것이 그 넷째이옵니다. 국고가 비게 되는 것은 이런 까닭이오니 비요건대 감사들로 하여금 각 해에 받아온 교지의 법전의 뜻을 거듭 밝혀서 매년 새말마다 미리 알리지 말고 뜻밖의 갑자기 나가서 허실을 점검하고 또 환자를 주고 거둬들인 기록을 가지고서 아울러 환자 받은 사람이 빈부를 검사하여 수령 중에 만일 법령을 어긴 자가 있으면 곧 파면하여 그 나머지를 경계하게 하고 또 매년 동절이거나 혹은 한 해 걸러서 행대를 나누어 보내어 잘못하고 위법한 것을 교찰하되 감사도 함께 논제하게 하옵소서. 1. 신을 맞이하느니 부처를 공양하느니 하고 모여서 음식을 먹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법령에 분명히 보였사온데 경외의 무식한 무리들이 연사의 풍흉과 집안의 유문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혹은 죽은 혼을 천도한다 하고 혹은 불공드린다 하여 비단 중들을 모아 크게 모을 뿐 아니라 원근의 친척과 아는 이들이 모두 모이지 않는 자 없이
물자를 소비하는 것이 적지 아니하고 더욱이 귀신 제사이니 상두개의 모임이니 하고 다투어 성찬을 베풀어 술고기에 많음으로써 장한 것으로 삼으니 그 곡식을 소비하고 재물을 낭비함이 한도가 없이 하다가 기근이 닥쳐오면 환자를 청구하는 날이 날로 급하게 됩니다. 왕화가 가장 가까이 미치는 경기 땅에서 법을 범한 자가 더욱 많고 부녀자가 다투어 쌀과 포목을 가지고 공공연하게 절에 가까이 가기까지 하오니 습속의 대패가 진실로 단식할 만하오나 수령은 단지 서류로 맞추어 놓는 것만을 힘쓰고 백성의 먹는 것에 관계된 것은 한 번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법령을 범하는 사람도 또한 그만 줄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민생이 공공함에 이르러서 환자를 청하는 대로 주게 되면 국고의 저축은 날마다 더욱더 줄어들게 되옵니다. 이것이 어찌 적은 사고이겠습니까? 이후부터는 검령을 신칙하여 밝혀서 엄중하게 다스려 법령을 범하는 자가 있고 없음을 고찰하여 매달 월말에 수령이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는 그 중에 간사한 속임이 있는 것을 지적하여 출적의 빙고가 되게 하고 경기 땅으로 하룻길 되는 곳이면 함부로 하여금 무시로 적간하게 하옵고 외방이면 행대 감찰이 독찰하여 만일 비위가 있거든 감사까지 함께 논제하게 하옵소서 하니 이를 의정부에 내렸다. 세종시록 87권 세종 21년 10월 11일의 병술 첫번째 기사. 건정전에 나아가 조회를 받다. 세종시록 87권 세종 21년 10월 11일 병술 두번째 기사. 농사를 그르친 충청도 지역 향교를 가을거지까지 방학하게 하다. 예조에서 이르기를 충청도에서 농사를 그르친 각 고을 향교 생도들은 가을거지까지 한정하여 방학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7권 세종 21년 10월 12일 정해 첫번째 기사. 임금이 아차산에서 사냥을 구경하다. 세종시록 87권 세종 21년 10월 12일 정해 두번째 기사. 행행 중 연을 탈 때에 번든 재상이 마중하고 전송할 때는 무릎을 꿇지 말게 하다. 병조에서 전지하기를 대소의 행행이 비록 연을 탈 때라 하더라도 번상된 재상들이 마중하고 전송할 때는 말 탈 때 하던 예식에 따라 무릎을 꿇지 말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87권 세종 21년 10월 12일 정해 세번째 기사. 종부시에서 소속 이전의 신문 방법과 관원 증원을 요청하다. 본 관청은 직무가 종친을 규찰하는 일을 맡았사오므로 다른 각사의 이해가 아니므로 예 제도에 의하여 육조에 매이지 않게 하옵시고 또 본시의 아전들을 만일 문추할 일이 있거든 육조 대관의 예의에 의하여 반드시 먼저 본사에 공문을 보내어 알린 연후에 잡아다가 신문하게 하옵소서. 또 본사의 관원은 단지 4명뿐이온데 일은 많고 관원은 적사오니 주부 1명을 더 설치하게 하옵소서 하는 이를 의정부에 내리었다. 세종시록 87권 세종 21년 10월 12일 정해 네번째 기사. 종친의 조의 방법과 종친 하인의 신문 방법을 정하다. 종부시 제조가 아뢰기를 종친이 조회하러 온 길에 의물도 없이 미복으로 출입하는 것은 비단 보기에 초라할 뿐 아니라 대소 조사가 말을 타고 지나가는 이가 있사오면 그의 구종들이 혹은 능욕하기도 하오니 상정한 예제에 의하여 다 구종을 거느리게 하시어 보기에 체면이 쓰게 하옵시고 또 종친의 청직이나 하인이 외방에 내려가서 혹 수령을 능욕하는 자가 있사오니 수령으로 하여금 그때마다 곧 그 몸을 가두고 감사에게 보고하여 본시에 공문을 보내어 분간하여 죄를 주게 하도록 하옵소서 하니 윤화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87권 세종 21년 10월 14일 기축 첫 번째 기사 달무리가 필성을 범하다. 세종시로 87권 세종 21년 10월 14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야인의 서울 왕래 방법을 정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근래에 야인들이 왕래가 잦아서 영로의 폐해가 전일보다 많사오니 이제부터는 추장이 친히 오는 것은 어찌할 수 없으나 수종하는 자를 2, 3일 내 지나지 말게 하여 서울로 올려보내도록 하옵고 기타 문서나 가지고 오는 자는 역시 한 명에 지나지 말게 하오며 그 외에 절제사가 임시 응변으로 타일려서 머물러 두고 후대하여 보내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87권 세종 21년 10월 14일 개축 세 번째 기사 동지도령부사 권담의 전후처 사이에 상속 시비가 일어나다. 처음에 동지도령부사 권담의 전처는 박습의 딸이었는데 습이 참형을 당한 후에 나라에서 이혼시키고 다시 공조판서 정년의 딸에게 장가들게 하였으나 그래도 박씨와 은근히 통하여 딸을 낳았었다. 담이 장차 죽을 때에 자신이 문권을 만들어서 그 딸에게 노비를 나누어주고 그 아우 권총과 숙부 지중추원사 권제로 하여금 정인이 되게 하였더니 정현이 이를 다 갖고자 하여 제 총을 걸어 사헌부에 송사하였더니 사헌부 장령 정지담이 아뢰기를 권제는 말하기를 담이 자기 손으로 문구를 만들어서 전체의 딸에게 허급하였다 하옵고 여는 말하기를 이렇게 된 것은 반드시 그 이유가 있을 것이요 다음의 본의가 아닐 것이다고 하여 그것을 가지고 서로 hir난하지만은 다 실정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온즉 본부에서 공함만으로 왕복하여서는 신문하여 실정을 얻을 수 없사오니 의금부에 내려서 취조하여 실정을 밝히도록 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우선 본부로 하여금 총을 나오게 하여 친히 물어서 시비를 밝히게 하였다. 세종시로 87권 세종 21년 10월 15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영해 전 현감 유유가 영해 읍성 정개축에 대해 상언하다. 본내 읍성내의 성은 지난 임술케 해년에 외적이 침입하여서 온 고을이 패망하였사온데 갑자년에 남은 백성들이 흙과 돌들을 섞어 쌓은 것으로 주위가 1300척이온데 성은 얕고 좁아서 혹 도적의 별난이 있게 되면 거주하는 백성들이 방어하여 지키고 피난하여 숨을 곳이 없사오니 청하건대 성틀을 더 넓히고 높게 쌓아서 부루 지변을 방비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를 병조로 내리니 병조에서 의정부에 보고하기를 읍성이 비록 낮고 작지만 지금은 아직은 견실하고 완전하며 또 큰 진이오니 반드시 날짜를 정하고 쌓을 것이 아니오라. 연해변의 성을 다 쌓은 뒤에 연사의 풍흉을 보아가며 기유년 도순 무사히 조치한 것에 의하여 예터에다가 적대와 옹성을 일시에 쌓게 하옵소서 하므로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전후 도순 무사의 소견이 각각 다르오니 예전 성터가 편한가 아니한가와 옛성의 견실 여부를 다시 관찰사로 하여금 도절제사와 친히 살펴보아 아래가 한 연후에 다시 의논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87권 세종 21년 10월 15일 경인 두 번째 기사 평양부 사람 강등년 등 42인이 평양도를 방할 방책 6조목을 올리다. 평안도 평안부 사람 전 열악원사 강등령 등 42인이 상언하기를 본도는 지경이 저들의 땅에 연접하였사오므로 예전부터 전쟁의 화가 끊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삼가 그 방할 방책을 조목을 들어 아뢰겠나이다. 1. 본도의 남도 군민은 마침 농사철을 당하여 양식을 쌓아가지고 멀리 수자리 살러 가게 되므로 농사짓고 노예치는 것에 때를 잃어 부모를 복양하지 못하옵고 차자를 기르지 못하여 유망하는 자가 뒤를 잇사오니 청하건대 이제부터는 노정의 멀고 가까운 것을 계산하여 7, 8일에 지나지 아니하도록 근방 지역에서 번 차례를 정하여 방수하게 하고
공궁한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소생하여 농사와 누에 치기에 힘쓰게 하옵소서. 1. 겨울 동안 얼음이 얼 때에는 저 도적들의 요로의 함정을 파괴하옵시고 봄, 여름이 되었거든 물가나 숲풀 사이에 날카로운 쇠창과 칼로 빽빽하게 온니를 달아 세우고 함정을 만들어 놓으면 저들이 날라오지는 못할 것이옵니다. 1. 북방에서 방어하는 군병들도 남방 연해변 선군을 포상하는 예의에 의하여 기록하여 등용하게 하옵시고 그 잔약한 자는 방어에서 면제하여 오로지 농사에 힘쓰게 하소서. 또 강계와 5, 6일 정도에 가까운 지방의 용맹한 군병은 적군이 통하는 길목을 방수하게 하옵되 그 액수를 정하고 건무한 횟수와 일수에 따라서 농공하여 등용한다면 적을 방어하는 자가 힘들고 괴로운 것을 끓이지 아니하고 목숨을 바칠 것입니다. 1. 적의 계획은 헤아리기 어려우므로 진상하는 박물이 혹시 적의 약탈하는 바가 될까 염려되오니 평양도의 군병은 전례에 쫓아 감사가 겸임하게 하옵고 오로지 맡겨 군사를 교련하고 요동으로 왕래하는 사신길에 영접과 전송하는 임무를 연차로 정해주어서 부르지변을 방비하게 하옵소서. 1. 절제사가 항상 영변부에 있사온데 만약 여연이나 자승에 사변이 있게 되면 미처 구원하지 못하게 되오니 강계 석주부 등지를 순행하면서 고찰하여 적당히 응변하게 하옵소서. 1. 예전에는 백성을 불러 일은 시키되 사흘을 넘지 아니하였사온데 이제는 1년 중 농사철에 두 번씩이나 성사는 역사를 시켜서 쉬는 틈이 없으므로 생업을 잃게 되오니 봄철 농사 지을 때는 오로지 농사만을 권면하게 하옵시고 9월 15일부터 10월 15일에 이르기까지 1년 중 한 번만 부역하게 하여 농사대를 어기지 말아서 백성의 소망에 따르게 하옵소서. 함으로 이를 병조에 내리는 병조에서 아뢰기를 이대로 거행하기 어렵사오니 모두 예전대로 하게 하옵소서. 오직 제2조는 본도 도절제사에게 마련하여 아뢰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7권 세종 21년 10월 16일 신묘 첫번째 기사 대마도주 종등성이 토산물을 바치다. 시라산보라 등 2인을 보내었다. 세종시록 87권 세종 21년 10월 17일 임진 첫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주인을 신문하는 형장의 방법을 정하여 아뢰다. 금년 2월에 본부에서 교지를 받자와 신문하는 형장을 칠 때의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서 중회에 반포하였사온데 그 그림에는 형장의 머리가 바로 무릎에 닿고 조금도 넓적다리에는 범하지 않게 하였사오나 그러나 다시 퇴라는 글자의 뜻을 자세히 상고하온즉 옥편에 이르기를 경이라 하고 또 이르기를 고이니 경이 밑둥이 고인데 아랫 몸을 돕는 것이라 하였으며 자생경에 이르기를 풍시 두 혈이 무릎 아래 두 힘줄 사이에 있는데 서서 두 손을 펴 내리면 퇴에 닿는다고 하였사오니 나 그 뜻은 분석하여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형장이란 인명에 관계되는 것이라 실로 소중한 것이 되었는데 중회의 형을 맡은 관원이 혹 분명히 알지 못하고 신문하는 형장을 칠 때에 잘못 칠까 깊이 염려되오니 현관으로 하여금 이미 반포한 고신도를 다시 상고하여 죄인을 모로 뉘우고 무릎 아래를 옆으로 때리되 위로는 무릎 위에 이르지 말게 하고 아래로는 겸륵에 이르지 말게 하여 이를 항식으로 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경은 정강이고 고는 다리이며 자생경은 의학책이고 겸륵은 옆구리이다. 세종시록 87권 세종 21년 10월 18일 개사 첫번째 기사 예조에서 가축을 놓아 먹이는 데에 다른 패의 논제 방법에 대해 아뢰다. 예조에서 경상도 관찰사의 관문에 의하여 의정부에 보고하기를 각 고을의 억세고 교활한 무리들이 흔히 염소, 양, 돼지를 치옵는데 놓아 먹여서 화곡을 손상하게 하므로 해가 민간 생활에 미친다고 하옵니다. 삼가 대명률을 살펴보면
이르기를 관청이거나 사가의 가축을 놓아서 관이나 사사의 물건을 손상하거나 먹게 한 자는 태 30도에 처단하고 중한 자는 작물죄로 논죄하며 놓쳐서 오게 한 자는 이등을 감하여 논하고 손상시킨 물건은 값의 값절로 배상한다고 하였고 속형전 등록에 이르기를 성미 신미안 사유지에 놓아두어 곡식을 손상한 자는 율에 따라 태형을 처결하고 그 염소와 양과 돼지는 모두 다 관가에서 몰수하여 정구소와 예빈시에 나누어 붙인다고 하였으니 청하건대 그 놓아 먹이는 바 염소와 양과 돼지는 모두 다 관에서 몰수하여 민간의 폐를 들게 하옵소서 하니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외방은 성미과는 다르오니 단지 율에 의하여 논제하게 하옵소서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0주건 세종 21년 10월 18일 개사 두번째 기사 충청 전라 경상도에 해도 찰방 1인씩을 파견 규찰케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충청 전라 경상도 각 포구의 방어가 소홀하니 조관 1인을 해도 찰방으로 임명 순행 규찰케 하여 대소 장수 중 태만하고 군무가 성실치 못한 자가 있으면 태종 때 했던 것처럼 3품 이하는 안율 직단하고 2품 이상은 계청하여 조치토록 함으로써 군령을 엄히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0주건 세종 21년 10월 18일 개사 세번째 기사 황해도 도순찰사 성달생이 평상부 업성과 산성을 심사하여 아뢰다. 평상부 업성의 편하지 않음과 산성의 요회지다운 내를 관찰사와 같이 심사하온즉 본부는 길력 협의한 곳에 있으므로 의당 옮겨야 하겠사오나 전날에 술자가 지정한 바의 땅이나 본부 인민이 옮기고자 하는 곳이 역시 예터보다 그나지 나은 편이 못되오니 올해 내리어 앉고 곧 큰 고을을 가벼이 옮겨 건설하면 불가하오며 산승인즉 주위가 4,950척으로 사민이 높고 험하여 방수하기가 마땅하였고 또 업과의 거리가 겨우 30리 밖에 아니되어서 인물이 들어가 피난하기에도 쉽사오며 성 안에 계곡이 많아서 비록 가무는 해라도 물이 마르지 아니하오니 얼음이 열 때에는 혹시 생물이 부족할까 염려되오니 동문 밖의 큰 냇가의 상거하기 3, 4보 되는 곳에 삐쭉 나오게 성을 쌓게 하시고 또 대략된 곳과 활집을 수선하며 국고를 그 안에 두게 하옵소서 하니 병조에 내리었다. 세종시록 87권 세종 21년 10월 19일 가보 첫번째 기사 김해부 가망포에 만호를 두고 또 별선을 전가하여 왜구를 대비케 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따라 아뢰기를 경상도 김해부 가망포는 왜구가 들어오는 천목길로서 요해지이지만 검선 4척만을 두어 싸우니 혹시 외적이 밤을 타서 엄습하게 되오면 좌편에서 원호할 다대포가 수로로 60리 되는 거리이었고 우편에서 원호할 네이포와도 수로로 30리 거리온즉 반드시 대간을 시간을 대어 구원하지 못할 것이오니 특별히 만호를 두게 하옵시고 별선 5, 6척을 더 두되 그 배 타는 군사는 나이 젊은 한량을 택하여 수유를 더 정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7권 세종 21년 10월 19일 가보 두번째 기사 종실 내외 친척을 칭탁하여 복호하려는 자는 조사를 철저히 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첩정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종실들의 내외 친척이라고 칭탁하고 외방 각 고을에 복호하여 달라고 제수하여 청하는 자가 퍽 많사온데 그들이 내력을 여러 사람이 다 아는 것이라면 별 문제가 없거니와 혹은 대수도 잘 알지 못하며 상고할 만 문적도 갖지 아니하였고 농장에 한거하지도 아니하면서 또한 복호하고자 하는 자가 있어 관을 속이고 서류를 꾸며 제출하오므로 관리는 그 진위에 현혹되어 즉시 판결하지 못하여
공사에 큰 폐해가 있사오니 청하건대 정부시로 하여금 신고를 받고 그 세대수를 잘 조사하되 그 살고 있는 각 집안 도청에 조사 보고하게 하고 각 도에서는 늘 살고 있는지 그 주인을 조사하여 정부시에 회보하거든 등록한 뒤에 복호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7권 세종 21년 10월 20일 을미 첫 번째 기사. 강원도 평해군의 성을 쌓다. 세종시록 87권 세종 21년 10월 20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외인 접대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정정승에게 통지하도록 하다. 의정부살에기를 정정승이 3번 도서 찍은 문서를 가지고 온 사람과 일찍이 본국의 도서를 받은 자가 친히 오면 예전대로 접대하겠거니와 그 장사꾼들이 급료나 받으려고 거짓으로 문서를 받아 가지고 온 자는 포소에 머물러 두고 그 문서와 예물은 역전으로 올려보내게 하고 다만 상관인과 선주 등 2사람의 식량만을 주고 그 나머지 각 사람에게는 예전 관례에 의하여 자비해서 먹게 하며 바다를 건너가는 식량을 주지 말 것이 없고 또 그 장사하려는 물건도 없이 요긴하지도 아니한 일로 서계를 받아 가지고 온 자도 역시 포소에 유치하고 전 조건에 의하여 식량을 주고 서계와 예물도 역참으로 올려보내게 하고 그 바다 건너는 식량도 반감하여 5일분을 주게 하옵되 예조로 하여금 이 뜻을 종정성에게 사의신으로 통지하여 내년 종월부터 이 법을 시행할 것을 약조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7권 세종 21년 10월 20일 을미 세 번째 기사. 동지돈영부사 곤담의 전후 처간 상속 시비에 대해 장년권 정지담이 아래다. 정년이 말하기를 권제에게 반드시 그 이유가 있을 것이라 하고 또 말하기를 박씨가 재산이 많았으므로 제가 박씨에게 아부하여서 우리 집을 미워한다고 하며 사실보다도 지나치게 허물을 덜 주어 내고 떠들었으며 정년은 또 한 집안의 사산일을 가지고 아내의 노모에게 부탁하여 밀봉수를 만들어 상서하였사오니 진실로 죄가 될 것이오며 권제인즉 정년이 세력을 믿고 교만하다고 하여 그 은사가 불공하였고 또 박씨는 죄인의 딸로 일찍이 이혼당하였사오니 권담이 비록 노비를 주고자 하여도 제가 대신 되어서 어리상 마땅히 금지하여야 옳았을 것이온데 금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리어 그 문건에 서명까지 하고 증인이 되었사오니 이들은 다 문초하지 않을 수 없사옵니다. 이제 권총을 신문하온 즉 총이 말하기를 나의 공함으로 답변한 것은 말로만 들어 쓴 것은 제의 아들 권남이지만 그 뜻은 나의 본의이라고 하오니 세 사람의 말이 다 모두 타당치 못하지만 본부의 법으로 단지 공함으로만 왕복하여 신문할 뿐이어서 실정을 얻기가 어렵사오니 의금부에 내려서 면대하여 신문하게 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승정원에 명하여 사민의 공함으로 답변할 말을 뽑아서 아뢰게 하였다. 세종시록 87권 세종 21년 10월 21일 병신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 나가 조의를 받다. 정정승이 보낸 상관인이 토산물을 바치다. 노고난도로 등 4인이 조반에 참여하여 토산물을 바쳤다. 세종시록 87권 세종 21년 10월 21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종정승에게 불필요한 사신과 장사치에게는 접대하지 않겠다는 치서를 보내다. 예조에서 대마주 태수 종정승에게 치서하기를 조카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부터 정성된 마음으로 기순하였으므로 때에 따라오는 사자의 배에게는 식량과 여염과 잔물을 주었지만 장사차로 따라온 배에게는 자비해서 먹고 쓰게 한 것이 예전부터 정한 법례로 되어 있음을 조카도 잘 알 것이요. 그런데 건년에는 상선들도 식량을 받으려고 증빈 문서를 받아 가지고 오되 우파라는 사신 행차의 식량을 청하니 각 선의 선군으로 말하면 많은 것은
80명이나 되는데 그 밖에도 혹 불경, 종, 경, 도자리, 인삼, 먹면, 티물 등을 달라고 여러모로 청구하고 혹은 친족을 만나보겠다든가 혹은 친족의 분묘를 제사 지내겠다는 등 긴급하지 않은 일로서 증빙문서를 가지고 오는 자도 많아 거의 1만 명에 가깝소. 그들이 여러 달 동안 묵으면서 돌아가지 아니하고 조속으로 먹을 것을 받고서도 또 돌아가는 길에서 먹을 양식까지 받으며 그 지공하는 비용과 주는 잔물도 또한 그와 비등하게 되니 그 공경하여 섬기다는 뜻에 어떻겠소. 이런 고금천하에 없는 바이며 또 조카의 조부도 하지 아니하였던 것이었어. 또 서류를 위조한 자가 퍽 많으나 국가에서 복전하게 불쌍히 여기고 무율하노라. 1월의 오래고 짧은 것도 계산하지 아니하고 넉넉하게 식량을 주었으므로 1년에 지출해 준 것이 거의 10만 석이나 되었어. 그 때문에 연해변의 국고에 저축한 것이 거의 다 하였으니 비단 조카의 사신을 지대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귀주의 증송하는 물건도 계속하기 어려운가 하오. 그러니 그러므로는 무릇 인물을 내보내는 것을 일체 전년에 경찰관 이예와 정한 약조에 의함인다면 사신으로 나오는 것이 조카의 조부 때와 다름이 없을 것이요. 귀주를 연휴하는 뜻도 종씨가 여일한 것이요. 그 행해야 할 사목을 아래와 같이 갖추어 기록하오. 1. 경중에다 팔아야 할 구리, 납, 유황, 단목 등 잔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전례에 의하여 상경하여서 매매하는 것을 허락하나 그 외의 진상하는 예물은 빅문에 의할 것이며 오로지 염 등 해산물을 팔려고 오는 자는 조카가 자세히 분간하여서 서계를 없애고 다만 문인만을 주면 그 나오는 대로 해변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여 임의로 매매하게 할 것이나 그 식량은 경신년 정월부터 조카의 조부 때의 예에 의하여 자비에 억제하고 또 바다를 건너가는 데 소용될 식량도 주지 아니한다. 1. 이 앞서에는 잔물을 청구하거나 인구를 돌려보낼 것을 청하는 등 불긴한 일로 빅문에 의하여 나온 사람도 모두 경중으로 올라오게 하였으므로 사람 수가 부당하게 많아서 가지고 오는데 시끄럽고 역참이 조잔해지며 우마가 넘어져 죽는 등 그 폐가 무궁하였는데 경신년 정월부터 시작하여 상경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해변에 머물러 두어 전대로 후대할 것이요. 가진 바의 서계를 진실한가 거짓인가를 조사해서 올려보내면 가히 들어줄 일인즉 전과 같이 들어줄 것이요. 1. 기주까지 가고 오는데 하룻길에 차지 아니하니 이 앞서 조카의 조부 때에는 1년에 가고 오는 것이 두서너 차례에 불과하였으므로 노정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다 11분의 바다 건너갈 양식을 줘서 우대하는 뜻을 보였던 것인데 이제는 1년 동안에 나오는 인수가 매우 많아서 연해병 국고의 양미가 부족하여져서 실로 계속하기 어려우므로 경신년 정월부터는 선인의 바다 건너가는 식량은 반감하여 지급할 것이요. 1. 조카가 3번 도서를 찍은 서계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거나 귀주에 살면서 일찍이 도서를 받은 각 사람이 친히 나오는 자는 접대하거나 주는 식료를 모두 전례와 같이 할 것이요. 1. 종은 7. 종무직은 비록 일찍이 도서를 받았지만 각각 문인을 준 사실은 조카가 수령이 돼 명령하는 의리에 어긋남이 있으니 거무로는 만약 조카의 문인이나 서계가 없이 나오면 접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요 하였다. 세종시록 87권 세종 21년 10월 20일 정료 첫 번째 기사 평안도 경찰관 조순생이 변방을 방비하는 사목을 올리다. 1. 평안도 각사와 도내 인민들이 모두 말하기를 도내 북방에서 방하는 각 고을에 사는 백성들은 가을 비겨울이 되면 모두 다 성내로 들어가 보호를 받으므로 한동안 초막을 짓고서 겨우 처자는 감싸주지만 그 우마는 노숙해야 되기 때문에 추위로 죽게 되는 것이 10 가운데 8, 9번 되오며 또 남도에 사는 백성은 1년에 2번 변방 국경에 수자리 살아야 하므로 도로가 멀어서 왕래하고 머물러 수자리 살고 하노라
한호라면 석 달을 지나게 되어 1년 내에 수자리 사는 것이 반이나 되니 생업이 조잔한 데다가 매년 북경에 가는 사신의 왕래 때마다 타고 싣고 가는 것이 무려 100여 회이며 선군에 이르러서는 2월부터 9월에 이르기까지 본 포구에서 번갈아 가며 지켜야 하고 10월부터 정월에 이르기까지는 다 북방으로 나가게 된다고 하니 이 때문에 민생이 날로 더욱 조잔하옵니다. 또 도내에 사는 백성은 본래부터 노비가 없이 비난하므로 그 중에 보라도 오히려 4.3도의 잔호에 미치지 못하옵는데 오늘날 남도에 살던 백성 700호를 연변 각 고을에 분정하여 들어가 살게 할 때 각 고을의 수령이 부실한 민호만을 뽑아내어서 혹 2, 3호로 한 호를 만들어서 보냈사오나 그 사람들의 이름은 비록 부실이라 하여도 그 실상은 비난하옵고 본래 한 호의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그 마음이 가지 아니하여 겨우 들어가 살 지방에 도착하면 계속하여 도망하여 흩어지옵니다. 수령이 즉시 공문을 보내어 찾아내게 하옵나 중간에 도망가고 숨고 본가로 들어가지 않은 자가 퍽만싸우며 또 남도의 백성은 현재는 들어가 살지 아니하지만 몇 해 뒤에는 들어가 살게 될까 두려워하여 피하려고 계획하여서 거짓 빈약한 채 하노라고 혹은 집을 헐고 초막을 짓고 혹은 손을 놀려서 농사를 폐지하오니 수년을 지나지 아니하여 민가의 호수가 감손하여 거의 없어질까 거기 염려되어옵니다. 그 이미 들어가 사는 자는 그대로 두어서 방수하는 데 나가게 하옵되 그 들어가 살지 아니할 자는 다시 더 뽑지 말게 하옵시고 타도의 부실한 만호를 안주 이북의 노는 빈 땅에 옮겨두고 편안히 생업하면서 살게 하오면 멀리 수자리 사는 폐해도 없어지고 1년 내에 반드시 두 번 가지 않게 되어 민생이 날로 늘어나서 방어에 편한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1. 국가가 연변 각 고을에 경중의 군사를 뽑아내어 요회지를 지키게 하오니 그 방책이 양호하오나 한 군사가 각각 구정과 말을 거느리고 있으므로 그 수요도 부당하게 많아서 먹이는 식량도 또한 많으오매 몇 해 가지 아니하고 창고가 비고 결핍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방어에 나가는 군사로 하여금 남도의 쌀과 조를 운수하게 하나 혹은 바람이 불고 비오는 먼 길에서 혹은 얼음이 열고 눈 덮인 큰 고개에서 소가 죽고 말이 넘어져서 그 근간에 백성의 병되는 것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사오니 원컨대 지금부터는 경중 군사 중에서 무죄가 타기 한 자를 선택하옵되 액수를 감하여 수호하게 하옵고 또 돈의 하번 값사 보충군 값사 한산인 중 무죄가 있는 자를 3번으로 나누어 모두 군직을 제수하고 당번한 자면 경중에서 시위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각기 양식 먹을 것을 가지고 모두 다 방어에 나가게 하면 녹봉은 서울이나 외방 중에 자원하는 데 따라서 발급하고 하버님이면 윤차로 방어에 보충하게 하고 만일 자원하여 그대로 번들겠다는 자는 넉넉하게 관직과 상을 주어서 그 뜻을 장려하오면 군사가 방어하는 데 나가는 것을 즐기게 하여 변경이 점차로 견고하여질 것이요. 창고의 곡식을 허비하고 우마로 운수하는 패단도 없을 것이옵니다. 1. 도질제사가 매양 얼음이 얼어붙을 때이면 병마를 거느리고 강계 등지로 나가 수자리하면서 적변에 대기하오니 진시로 적을 방어하는 양책이옵니다. 그러나 방어에 나갈 각 고을의 상거가 멀리 격해 있어 혹은 2, 3, 4식이 되었고 혹은 5, 6식이 되는 까닭에 만일 적변이 있으면 비록 곧 말을 놓아서 치보하여도 도질제사가 미처 추포하지 못하옵거늘 하물며 도질제사가 많은 군마를 거느리고 한 곳에 둔취하였으면 남도의 쌀과 조를 운수하는 패단이 그로 인하여 더욱 더할 것이오니 원컨대 이제부터 도질제사는 순행하는 때 이외에는 항상 본영에 있게 하옵고 그 거느리고 간 군사에 무략이 있는 자는 모두 연변 각 고을에 분포시켜서 전심하여 적에 대응하게 하옵고 도질제사는 무시로 사람을 시켜서 점검하여 허실을 살피게 하오면 국고의 양식이 저축되고 운수하는 폐해가 열의 7, 8은 없어질 것이옵니다. 1. 의주와 창성 두 고을은 상거가 4, 5식이온데 그 사이에 있는 두 구자의 거민과 파수하는 군사가 결빙되는 때를 당하면 모두 다 각기 읍내성으로 들어가 보호받게 된즉
요긴한 길목이 공허하게 되오니 만일 저기 가장 가까운 정령 경내에 돌입한다면 노략질을 마음껏 행한 뒤라야 의주 창성에서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니 어찌 시기에 맞춰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정령은 고울이 적고 백성이 잔핍하옵고 또 정의한 군사도 없사온데 어찌 능히 대적하겠나이까? 이 같은 요해지에 큰 진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것이 진시로 불가하니 정령현을 옮겨 설치하였고 이상의 연변 요해지에는 특별히 군문을 설치하여 적병에 대비하게 하옵소서 하니 병조에 이를 내려 마감하여 아뢰게 하였다. 세종시로 87권 세종 21년 10월 23일 무술 첫번째 기사. 관노비 김선삼이 절도죄를 범하여 교형에 해당하였으나 감형을 특명하다. 상참을 받고 청사를 보았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교화의 관노 김선삼이 절도죄를 범하였사온데 유리 교형에 해당하옵니다 하는 임금이 특명으로 사형해서 감형하게 함이 형조 참판 유계문이 아뢰기를 절도하고서 중형을 면하오면 다시 마음대로 도적질하다가 종내에 강도에 이르게도 하오니 법대로 논지하기를 청하나이다 하니 임금 말하기를 건년 이래로 백성이 기근을 만나서 죽은 자가 퍽 많으며 내가 참으로 참고 볼 수가 없는데 또 형불로 죽이겠는가 하였다. 계문이 다시 아뢰기를 성상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는 마음은 비록 지극하시나 범법한 사람은 반드시 중형으로 처벌한 연후에야 백성들이 다 법을 두려워하여 다시는 법범하는 자가 없을 것이옵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그 같은 사람은 그 면죄됨만 다행으로 여기고 징계하는 마음이 없는 자이지만 지금은 비록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종래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경한 법을 좇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로 87권 세종 21년 10월 25일 경자 첫번째 기사. 지희천 군사 홍환을 인견하고 진휼과 농사를 잘 보살피도록 당부하다.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환자의 해치고 거두는 것은 수령의 중한 일이다. 해칠 때에는 반드시 준절히 하고 거둘 때는 각박하게 하지 말아서 백성이 곤란하게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다. 또 농사 지을 때에 한가 제때를 갖추어서 갈고 심으라고 엄하게 독촉하는 것이 너무 심하면 도리어 해가 있는 것이니 가서 힘써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87권 세종 21년 10월 25일 경자 두번째 기사. 부수찬 하위지가 병으로 사직을 청하자 약제를 하사하고 구수호하게 하다. 집현전 부수찬 하위지가 병으로 인하여 상서해서 사면하기를 청하는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위지가 건신으로서 병을 얻어 낫지 아니하니 내가 매우 불쌍하게 여긴다. 약 먹을 것을 하사하고 또 관직을 높여서 보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우승지 조서강 등이 아뢰기를 상상께서 건신을 연출하시는 것은 비록 매우 아름다운 일이오나 관직을 높인다는 것은 실로 근거가 없사오니 사표로 도로 내주시고 그 도의 감사를 시켜 연속하여 약을 보내어 구호하게 하옵시고 만일 온천에 무역하고자 한다면 또 감사를 시켜 후하게 지공하는 것이 가할 것이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라서 약제를 하사하고 또 경상도 감사에게 교지를 내려 구호하게 하였다. 세종시로 87권 세종 21년 10월 25일 경자 세번째 기사. 승정원에 간직한 종정성의 도서 찍힌 서류를 산포에 보내 외인 휴대 도서의 진위를 가리게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승정원에 간직되어 있는 종정성의 도서 찍힌 문서 3통을 경상도 산포에 보내어 차사원과 만호에게 매양 서류가 올 때마다 교율하고 징험하게 하오면 진위가 저절로 나타나서 저들이 제 스스로 침복할 것이오며 만일 위조한 자가 있사오면 접대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즉시 돌려보내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7권 세종 21년 10월 26일 신축 첫번째 기사. 큰 안개가 끼다. 안개로 인하여 사오보에서도 사람을 알지 못하였다.
세종시로 87권 세종 21년 10월 26일 신축 두 번째 기사. 동궁의 동랑에서 불이 나다. 밤에 동궁의 동랑에서 실화하였는데 입직한 도진무 이순몽과 병주 참판 신인손 등이 입직한 군사를 거느리고 박멸하였다. 세종시로 87권 세종 21년 10월 26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종정승이 외인 25인을 보내 토산물을 바치다. 구라사야문 등 25인을 보내었다. 세종시로 87권 세종 21년 10월 27일 이민 첫 번째 기사. 동궁의 동랑에 불이 난 사유를 공문하게 하다. 동궁의 방자 9인과 환관 2인을 의금부에 내려서 실화한 사유를 공문하게 하고 인하여 명하기를 이 사람들의 죄가 중하니 다시 아뢰지 말고 그대로 고문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87권 세종 21년 10월 27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전라도 지역에 추국할 일로 행대 파견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다. 영의정 황희가 아뢰기를 이제 사헌부에서 충청 전라 경상 3도에 행대를 보내오나 전라도는 두 번째로 경차관을 보내는 것이온데 안무사가 각 고을로 찾아가서 영송하고 지공하는 폐해를 이루다 말할 수 없사온데 만약 행대를 보낸다 하오면 폐해도 심할 것이오니 우선 정지하게 하옵소서. 단지 양치의 일은 신에게 혐의가 있사오므로 신이 감히 상달하지 못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기고 장령 정지담을 불러 하교하기를 의정부에서 말하기를 전라도에는 사신 가는 것이 빈번하여 행대를 보낼 수 없다 하니 보내지 말게 하라 하였다. 지담이 아뢰기를 전라도에도 추국하여 고홈한 일이 충청 경상도와 다름이 없사오니 불갑을 보내야 하겠사오며 또 양치는 일찍이 지 영광군사로 있을 때 마음대로 창고를 열고 미국 50석을 사용하여 쌓았고 그 아내가 서울로 가는데 행량이라 칭하고는 16석을 가지고 가게 하는 등 기타의 작물도 이에 상당하였고 또 본 고을의 실전 16결을 언루하였으며 범한 것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불갑을 입건하여야 하겠사온데 그 같은 일을 본부에서 직접 조사 신문한다면 그 고을 아정과 백성이 옥에 갇히는 자가 많을 것이오며 또 원방 사람을 어찌다 불러다가 신문하겠습니까? 신은 생각하옵건대 행대를 보내서 조사하는 것의 편함만 갖지 못할까 하나이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신의 의논이 그와 같으니 보내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87권 세종 21년 10월 28일 개미호 첫 번째 기사. 함길도 신설 고을에 시경 서경 춘추를 보내게 하다.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87권 세종 21년 10월 29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삭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내리다. 세종시로 87권 세종 21년 10월 29일 갑진 두 번째 기사. 내이포 외인들이 부당하게 양식 청하는 것을 금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첩정에 의가에 아뢰기를 내이포에 항상 사는 외인, 쇠모이라 등 6인이 첨지중추원사 이예에게 편지를 보내 양식을 청하였사온데 그 포구에 머무는 동안의 식량과 바다를 건너가는 식량을 대중소선을 분간하여 준다는 것이 이미 법으로 세워졌으므로 사사로이 서면을 보내어 청구하옵는 것은 실로 부당하오니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옵고 만약 부득이한 일이 있으면 소재지 관가에 고하여 감사에게 보고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87권 세종 21년 11월 1일 을상 첫 번째 기사. 홀라운 우직의 도사가 사람을 보내 토산물을 바치다. 수화 사롱가가 친아우 지위 도도보로 등 11인을 보내어 단일에 참여하고 토산물을 바치었다. 세종시로 87권 세종 21년 11월 1일 을사 두 번째 기사. 도죄를 범한 자 중 부모 나이 70 이상인 자는 그 소재지에 정력하게 하다. 형제에 전제하기를 이제부터는 도죄를 범한 자로 그 부모가 나이 70 이상인 자는 그 노친의 소재한 곳에 정력하도록 허락하되 영구한 항식으로 하라 하였다.
세종 7호 87권 세종 21년 11월 2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우정은 정차공이 김하에게 성질 사신을 맡기는 것의 부당함을 아뢰다. 이제 김하에게 명하여 요동에 가서 성질 사신을 영접하게 하였사온데 신덕은 거기 생각하건대 김하의 죄가 강상이 관계되므로 가볍게 용서할 수 없는데도 이제 두어 달이 되지 아니하여 사신으로 요동에 보탬은 실로 불가하옵니다. 하니 임금 말하기를 요동은 길이 멀고 험하여 행력이 매우 괴로우니 영화로운 길이 아니다. 또 그때에 이미 석방하인데 너희들이 어찌 다시 말하느냐. 또 신하의 기강을 실행하는데 임금의 기강은 실행되지 않는다면 어찌 그것을 예절이라 하겠느냐. 마땅히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 7호 87권 세종 21년 11월 2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충청도 보은현에서 지진이 일어나다. 세종 7호 87권 세종 21년 11월 3일 정리 세 번째 기사 조회 때 협률량이 휘를 드는 절차에 대해 전지하다. 예조에서 전지하기를 이 앞서에는 협률량이 대소 조회 때 휘를 드는 절차가 이미 급하게 된 뒤에 땅에 엎드려 호를 꽂으므로 그동안 예도가 지원하게 되었다. 지금부터는 휘를 들 때를 당하여 미리 먼저 호를 꽂고 휘를 들 것이요 휘를 누일 때는 땅에 엎드리지 말게 하라 하였다.